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상 초유의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직무 정지시키고,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님께서는 일단 소송을 민사 소송하고 또 행정 소송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추미애의 모든 포커스가 지금 집중이 돼 있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이 직접 지금 이렇게 해임하기에는 입장이 그러니까 추미애의 손을 빌려서 해임이 목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공무원 법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 추미애도 지금 절차를 또 무시하고, 그러니까 법을 아예 무시하고 지금 불법이나 지금 위법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처벌을 받을 지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정권 교체를 또 막고 계속 민주당에서 정권을 이어가는 그 시나리오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자꾸 그 여론조사에 윤석열 총장님 이름이 거론되고 지지율이 1위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국민들도 이제 막 분노를 하고, 근데 이게 절차도 무시하고 해임을 그 저녁에 오후 6시 20여 분에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6시 또 6시 한 반 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한 건 미리 다 짜놓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놓고 해임 직무 정지를 한 건데, 어차피 다 짜고 있다는 이건 지금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제 무도하고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한 건데,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행정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최장 3년까지도 걸린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징계위에서 해임을 하면, 징계위가 먼저 이제 열리니까 해임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안을 올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못 이기는 척하고 해임 건의안에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해임이 된다는 겁니다. 소송을 나중에 계속 하든, 소송은 나중에 계속 할 수 있죠. 해임되고 난 다음에 소송은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해임이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공무원법에 의하면 33조 8항에 의하면 이 해임이 되면 공무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할 수 없고요.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위에서는 3년에서 5년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검찰총장인 경우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안 나와서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수사도 못하게 하고 선거도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임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님이 대권에 예를 들어서 출마를 했을 경우를, 그것도 미리 계산을 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의 욕을 먹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를 벌이고도 대통령은 그냥 뭐 말도 없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저렇게 하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건 분명히 뭔가 있긴 있다, 뭔가 있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에 뚜렷한 그 대권 후보가 없습니다. 대권 후보가 없고 야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권 후보가 지금 이낙연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있고요. 이재명은 좀 뭐 여러 가지 그 구설에 휘말리긴 했으나 그 지역별로 다 이렇게 지지층이 있다고 합니다. 경상도 쪽에도 있고 뭐 전국적으로 지지층이 좀 있다고 저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한 명이 출마를 하고 야권에서 여러 명이 만약에 출마를 했을 경우에 100% 지겠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징계위가 먼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찰위에서 이 해임은 부적절하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해임이 되고 난 이후에 부적절하다고 한들 법정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정 싸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해임이 됐을 때의 불이익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해임이 됐을 때의 불이익이 더 중요한데, 그 해임됐을 때 그 불이익이 공무원도 물론 못하지만 선거에 출마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징계위를 먼저 열 건데, 징계위를 먼저 여는 이유랑 이런 거를 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해임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막 들끓든 어쩌든 목표는 지금 해임이 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에서 해임을 결정을 하면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안을 올리고, 대통령은 문재영은 모른 척 하면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님이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저 문 정권에 대해서 똑바로 지금 심판을 하고 제대로 잡고 다시 돌려주려면 어떻게 보면 대선에 출마하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지금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징계위에서 해임이 되면 그거를 무조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은 최장 3년이 걸린다 그러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추미애에 대한 수사나 이런 거는 윤석열 총장님이 사퇴를 하든 해임이 되든 그 수사는 할 수 있거든요. 수사를 하겠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걸 다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해임을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해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징계위에서 해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걸 국민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감찰위에서 부적절하다, 이거는 이런 직무 배제라든가 이런 해임은 부적절하다고 한들 대통령이 해임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시 총장직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하는 거는 계속 총장직에 계시든 나오시든 소송은 계속 될 거고요. 일단 대통령이 해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권에 출마도 못하고 더 이상 공무원도 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선택을 빨리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가 이제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징계위가 열리고 나서 해임이 되면 대통령이 해임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그걸 하기 전에 사퇴를 하든가.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초스피드로 이루어지고 아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가 한 것도 지금 미리 다 짜놓고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이 연차를 내고 한 것도 미리 다 계산을 하고 해놓고 한 것 같고요. 뭐 어떤 패널들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도의 계산이 있다, 둘의 싸움에 그냥 괜히 끼어들지 않는 이유가 본인의 예를 들면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시끄럽지 않게끔 덮으려고 그냥 놔두는 거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대권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권을 계속 민주당에서 이어나가는 게 목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해임을 하려고 해도 해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해임을 하려고 해도 해임을 할 수도 없고 명분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추미애를 앞세워서, 이거는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인사라든가 자기 사람들을 이제 대검에 이제 채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지 않나. 무조건 해임은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 미리 지금 짜놓고 그렇게 했고, 지금 해임 직무 정지시킨 그날부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징계일을 12월 2일로 약간 미룬 것 같은데 좀 약간 조용해지기를 약간 바란 것 같습니다. 그 당일하고 다음날하고 이틀 또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까지도 굉장히 시끄러웠다가 지금 약간 조용해진 상태예요. 어쨌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때랑 비해서 약간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시끄러웠다가 엄청 시끄러웠다가 예, 좀 조용해지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약간 끈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계속 추미애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미애 그 이런 거는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추미애가 이제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폭로하는 이제 법을 보고 그런 거를 폭로하는 뉴스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가 헛발질했다. 추미애가 민주당을 다 폭망시켰다. 이런 뉴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왜 추미애가 저렇게까지 할까? 야당에서도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한꺼번에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총장님의 수사도 예,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또 대권에도 예, 출마 못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무원법 33조 8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이 되면 공무원은 못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예,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데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추미애만 욕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게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나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네, 제 생각을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를 지금 욕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장님의 검찰총장직을 지금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징계위에서 해임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런 싸움은 해봐야 이 정권을 뭐 어떻게 이 정권에 대한 그 잘못한 거를 다 밝혀내서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또 제가 여러 가지 법이나 조금 더 깊게 네, 생각을 해보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